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오래된 경유차를 6년 안에 모두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지켜낸 선비의 고장 정읍에서 문화재 지킴이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에 등록된 차량의 16%가량은 오래돼서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폐차 지원금을 추가로 확보해 이런 노후 경유차를 6년 안에 모두 폐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에 생산된 경유차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폐차를 하면 최대 16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폐차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어요. 이 같은 노후 경유차는 같은 차종의 휘발유차에 비해 100배 이상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에만 전체 등록 차량의 16%인 13만 5천여 대가 있습니다. 정부와 전라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올해 13,700대를 폐차하기로 했는데 이를 2만 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후 경유차가 6년 안에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관건은 정부 추경안에 국회 통과입니다. 추경안에 추가 사업을 위한 예산 81억 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폐차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됐는데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고요. 전라북도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4개 시군을 통해 추가로 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천연가스 버스와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427년 전 오늘 정읍의 선비들은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 왕조실록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겨서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문화재 지킴이의 날이 제정됐는데 그 첫 기념식이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왜군들은 조선왕조 실록이 보관돼 있던 사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오직 전주 사고 한 곳만 남아있던 위기의 순간, 실록을 지켜낸 건 정읍의 선비 안희와 손옥록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주 사고의 실록을 내장산 용구람으로 옮겼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무려 383일간 밤낮으로 숙직을 서며 실록과 태조어진을 지켜냈습니다. 전쟁 중에 정말 경황이 없으셨을 텐데 조선왕조 실록을 전주에서부터 이쪽으로 가져와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났을까? 그 선비 정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아마 나올 수 없을 거다. 정읍 선비들이 실록을 옮겼던 6월 22일이 문화재 지킴이의 날로 지정됐고 기념일 제정 이후 첫 기념행사가 정읍 내장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지키는 것도 우리 정읍인이 일찍 깨닫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마 오늘의 이렇게 이제 문화재 지킴이 날 행사로 이어지지 않았나. 전국의 문화재 지킴이 단체 대표들은 역사 현장을 찾아 목숨을 걸고 소중한 유산을 지켜냈던 선조들을 기렸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그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그런 유산 그대로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서 또 후손들한테 후대에 이렇게 우리가 인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목숨으로 역사를 지켜낸 400여 년 전 정읍 선비들의 정신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로 손꼽히는데요. 존 레논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전주에서 시작됩니다. 완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특별전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불우하지만 남달랐던 소년기, 위대한 밴드 비틀즈를 통한 음악 활동, 삶의 영역을 크게 넓힌 전위 예술가 오노 요코와의 만남,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작품 활동,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던 모습까지 존 레논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전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밖으로 알려져 있는 존 레논이 아닌 존 레논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요코 오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동 거울과 청동검을 만들 때 쓴 거푸집. 완주 갈동 유적에서 출토된 것으로 국가 보물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이어지는 금속 문화를 받아들인 완주군의 유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기 철기 시대부터 고려시대 초반까지 완주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주인공이었던 시기에 찬란한 문화가 펼쳐집니다. 버려진 책들이 캔버스 위에서 산과 나무, 도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감 대신 책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이정웅의 개인전입니다. 16년 넘게 책으로 새로운 세계를 그려낸 작가의 전시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위한 복합시설 단지 건립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환경개선 펀드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960억 원을 들여 국가산단 입주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공간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복합시설 단지에는 물류시설과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계 대학생에게 장학금과 학업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농림부는 올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의 학생 50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일정 기간 영농 또는 농식품 분야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가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선발 분야를 통폐합했습니다. 전라북도는 8개 분야에서 선발해온 수상자를 올해부터 혁신과 경제, 문화와 나눔 등 4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추천권도 도민 20명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올해로 24번째인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 추천은 오는 8월 19일까지입니다. 도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넓히기 위해 도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전라북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시도 오케스트라가 없는 5곳 가운데 하나고 민간 교향악단도 적어서 도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클래식 음악계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적 문화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도립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증서 수여 시기에 연수생과 학부형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초등학생 429명, 중학생 318명, 대학생 59명 등 806명은 다음 달부터 4주간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7개 나라에서 언어와 문화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서동시장에서 야시장이 열립니다. 야시시, 으시시, 배시시를 주제로 한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먹을거리를 비롯해 추억의 영화 상영과 귀신의 집 공포 체험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야시장은 오는 10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열립니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남원과 장수 등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특히 동부 내륙과 지리산 부근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